이번에는 또 김영철 대표님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공시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 되어야 공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코나이인데요. 코나이는 전일 이란의 MCI 회사에 1000만 장의 유심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코나이를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가격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것인가, 참 많은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코나이는 대표적인 IC칩이 탑재된 금융카드 유심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격은 2013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의 가격이 지금 내려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았던 흐름에서 최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컸던 것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쇼크였죠. 예상보다가도 훨씬 더 줄었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 급감했었기 때문에 코나이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저하는 기대를 모았었던 중국에서 부진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장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코나이의 부진은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 속에서 최근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조정을 거치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공급 계약을 맺었던 MCI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나타내기 이전에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1위 기업인 알젠토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했냐라는 것은 추후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의 지금 급증, 과거의 실적이 회복되기를 당장에 바라기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나이는 플랫폼, SE 그리고 보안 사업에 최근 신사업에 좀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에 이제 코나이의 결제 플랫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중에 이제 런칭이 되는 코나머니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드 결제 표준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반응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의 하락을 좀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급증보다가 신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실한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가시는 투자 전략이 맞겠습니다. 네, 코나이의 4분기 실적 쇼크로 주가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고 최근 들어선 주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전거래일에 이란 최대 통신사의 유심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분간은 실적 급증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신사업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사연 있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셨나요? 엊그제였죠.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이제 발병이 되었다는 소식이 첫 있는데 확진 한장을 쳤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일양약품은 뜬금없이 올라갔다.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그날 터졌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었던 항바이러스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서 검증이 들어갔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일양약품을 봤다라기보다는 최근 바이오나 제약주들 고평가다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좀 다른 것들 저가의 종목들 보다가는 좀 소외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옥석가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양약품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원빛입니다. 비타500 바카스에 비하면은 지금 판매율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했던 일양약품 지금 가장 주력으로 이제 밀 수 있는 것은 노일텍과 그리고 슈펙트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2016년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특히나 슈펙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백혈병 치료제로서 2차 치료제보다가 10배 이상의 처방 범위가 넓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 3개사가
천억 원의 규모를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화에 이제 돌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국 법인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양주 일양과 통화 일양의 견조한 성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제산제의 알들이 위장약인 아진탈의 지금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비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0%의 가격 인상이 있어서 지금 5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1,400원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국내에서는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중국에서는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점, 추후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꾸준한 관심, 사실 테마라면 테마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더 가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모기도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데, 충분한 이러한 테마주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적인 관점으로 일양약품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전일 관련주들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전날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점 봤을 때 최근의 흐름 플러스 지카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2016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연구개발과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 때문에 실적의 개선은 확실하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색다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KB손해보험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손해보험주들 좋은 시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 KB손해보험이 가장 시세가 돋보였습니다. 먼저 IBK투자증권의 의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KB손해보험이 지난 2월 29일에 3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보험 인상에 따른 손해율 개선으로 3월부터 인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또 체력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목표가 4만 원까지 바라봤습니다. 반면에 KDB네오증권은 고질적 문제점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자본 여력이 부족해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올해는 수익성이 정상 국면이 기대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자본 확충이 필요한 만큼 증자 가능성을 고려해서 투자 의견 단기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가도 3만 6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수를 제시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한 IBK투자증권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색다른 리포트 KB손해보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KB손해보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 자동차 보험이 KB손해보험인데요. 네네. 우선 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갔다라는 소식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손보사 11개 중에서 삼성화재, 동부화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보험료를 인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실적 개선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지점의 불확실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 하지만 상승률에 대한 조금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은 이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조정 거치고 전일에 양봉이 나오고 상승했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향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IBK투자증권의 지금 매수의 포인트에 저희 역시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철 대표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선 시소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 보여줬습니다만은 좀 한계성에 이제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의 업종이 몰리면 다른 업종에는 차익 물량이 나오는 그런 시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데서 또 상승이 나오고 이제는 차익이 나오겠다 싶으면
싶었는데 또다시 거기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금 이강희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몰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쉼이 필요하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대형주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업종주들 중에서도 보시면 소형주들의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양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소형주 쪽에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최근 제약주나 또한 코스닥의 엔터주들, SM이나 YG엔터, 또한 게임주들, 컴투스나 이러한 종목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시고 지금은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장세에서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제약주라든지 엔터주 가운데서는 SM과 YG엔터를 꼽아주셨고요. 게임주 가운데서는 컴투스와 게임비 조이시티를 또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앞서서 이강희 부장님께서 이 감사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만큼 개별주 중에서도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지 여부까지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이강희 부장, CS 인베스트 김영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